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4일 정오를 30분 넘겼습니다. 오늘은 일사후퇴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1년 1월 4일 대한민국은 다시 수도 서울을 중공군에 넘겨주고 퇴각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부산 대구를 전전하면서 전쟁 지도를 해야 했고, 한 3개월 정도 자유를 맛보았던 서울 시민들은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피신했습니다. 이걸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6.25 때 서울에 남았다가 혼이 난 시민들이 완전히 서울을 비웠습니다. 그때 만약 한강이 얼어붙지 않았으면 6.25 때처럼 참 비극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추위가 그때는 참 고마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950년 12월 말에는 흥남철수 작전이 있었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이 그 흥남철수선을 타고 거제도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서 태어나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마 1월 4일 일사후퇴 문재인 대통령은 남다른 감회를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구글을 검색을 해보니까 일사후퇴 70주년이라는 이 매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정부에서 단 한 사람도 논평을 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당사자 아닙니까? 국방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훈처도 성명서 하나 안 냅니다. 제양군인회도 성명서 하나 안 냅니다. 성우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몇 년 전에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도 그 손쉬운 성명서 하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기사가 없습니다. 동아일보도 없습니다. KBS도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노르만디 상륙 70주년 행사, 60주년 행사에 미국 언론이 침묵합니까? 미국 대통령이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날은. 이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국민이 국민되게 하려면은 공통된 역사에 대한 기억을 공유해야 합니다. 스라린 역사는 스라린 역사대로, 영광된 역사는 영광된 역사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관을 공유하는 사람이 바로 국민이 되는 것인데, 그 교육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정부고 언론이고 한국의 지도층이죠. 어떻게 한마디가 없습니까? 아마 제가 일사후퇴를 이야기하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이래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일사후퇴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일사후퇴라는 말이 바로 이산가족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일사후퇴로 해가지고 다시 수원까지 밀렸다가 반격을 하는 과정에서 매튜 리치웨이 팔군사령관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한때는 1951년 1월 중순에는 미국과 유엔이 중국에 대해서 현위치 휴전하자는 제안까지 합니다. 그때 현위치가 어디냐? 수원, 원주, 저 동해로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거기서 휴전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라져버렸죠. 이런 일사후퇴를 그나마 우리는 옛날에 유행가를 통해서 기억하기도 했습니다. 박시춘 작곡, 강사랑 작사, 현인이 불렀던 구세어러 검수나, 이 가사에 일사후퇴가 들어있습니다. 1, 2, 3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수나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 이후 나홀로 왔다.
여기 일사 이후 나 올라왔다죠. 일가 친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금수나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도딸이 난간 위에 초생달만 외로이 떴다. 철의 장막 모진 서름 바꿔서 살아를 간들. 천지간에 너와 난데 변함 있으랴. 금수나 굳세어다오. 북진통일 그날이 오면 손을 잡고 웃어보자. 얼싸안고 춤도 춰보자. 그때 유행가를 만드시는 분들은 방공자유 정신이 투철했습니다. 이 마지막 대목 금수나 굳세어다오. 북진통일 그날이 오면 손을 잡고 웃어보자. 얼싸안고 춤도 춰보자. 이 일사후퇴를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린다면은 성명서를 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사후퇴를 기억하면서 그때 피로서 자유를 지킨 우리 국군 장병, 미군, 유엔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을 지휘했던 트루만 대통령,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 그리고 그 직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워커 8군 사령관,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매튜 리치웨이 8군 사령관의 반격에 의해서 2달 뒤에 서울을 찾아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적은 성명서 하나가 나오면 그게 교과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행히 작년에 원로 언론이신 남시욱 선생이 바로 그런 감사의 기억을 담은 책을 하나 내셨어요. 한미동맹의 탄생 비화, 청미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한 인물을 발굴을 했습니다. 월트 S. 로버트슨 당시 극동 담당 국무차관보, 당시라고 하면 이때는 1953년입니다. 이분이 한미동맹을 맺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좋은 자료를 발굴해서 쓰신 한미동맹의 탄생 비화, 남시욱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시고 문화일보 사장을 하신 80대를 넘어서도 계속 이 한국 현대사를 쓰고 계시는 이 책을 이 기회에 추천을 합니다. 일사후퇴 기념 추천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유를 지킨 게 아닙니다. 6.25 때 파병된 유엔군 연병력이 한 200만 명 됩니다. 그 중에 180만 명이 미군이었고 5만 4천 명이 전사하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제주도를 가져갔습니까? 그렇게 도와주고 또 전후 복구를 위해서 원조해주고 기술 제공하고 또 한국에 고리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지금은 핵 문제가 생기니까 문재인 정권은 가만히 있는데 미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핵 문제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이런 공짜를 즐기고 있는 한국 사람, 뭐 이 타락이 이 국민부터 언론부터 지식인부터 이 대통령까지 그 타락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고마움을 모른다는 게 오늘 일사후퇴에 대한 무응답으로 나온 겁니다. 무응답. 모르는 거죠. 제가 외손녀한테 물어봤더니 일사후퇴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그래요. 왜 그것도 모르냐고 했더니 저한테 신경질을 냈습니다.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가르쳐 주는데 이 교회에 은인 몇 사람 제가 이름을 꼽아 보겠습니다. 일사후퇴를 기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은인. 첫째, 파병을 6.25 남침 소식을 듣자마자 적석에서 파병을 결단했던 트루만 미국 대통령, 그리고 딘 애치성 국무장관, 이분이 유명한 연설을 통해서 공산권이 남한을 침공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있지만 전쟁이 나자마자 전체 전략을 짠 분이 딘 애치성 국무장관, 그리고 당시 국방장관 유명한 조지 마샬 원수, 그리고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대응을 했던 메가더 사령관, 그 다음에 낙동강 전선을 그야말로 사수하고 여기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이 워커 중장, 후임으로 와서 후퇴한 이 전선을 다시 밀어 올렸던 매튜 리지웨이 사령관, 그 다음에 리지웨이 사령관 후임으로 온 벤프리트 장군. 이 벤프리트 장군은 그 아들이 전투조종사로 참전을 했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이 벤프리트 장군은 한국군의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한국군을 훈련시키고 육군사관, 정규 육군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장교를 양성하는 기틀을 놓았던 벤프리트 장군.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 로버트슨, 이분이 한미동맹을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로버트슨.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24사단장 딘 소장. 이분은 1950년 7월 중순에 대전을 방어를 하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부대가 흩어지면서 혼자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다가 그것도 한국 사람 두 사람이 현상금 받으려고 공산군에 이 사람을 넘겼어요. 5달러를 받았습니다. 5달러. 딘 소장에게 정말 미안하죠. 또 헬리콥터 사고로 죽은 무어 군단장, 그리고 직접 이 바주카포를 들고 나와가지고 인민군 전차와 맞붙었던 마틴 연대장. 또 한 사람 있습니다.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휴전 협정에 서명한 분이죠. 그분의 아들은 여기서 싸우다가 크게 다친 분입니다. 아버지를 장성으로 둔 미군 장교 130여 명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그중에 한 35명 정도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왜 이렇게 비율이 높을까요? 아버지가 장군이니까 나는 후방에서 편하게 지낼 수는 없지, 내가 가장 위험한 전선을 맡겠다 해서 그렇게 사망률이 높은 겁니다. 유명한 한국전 참전 기념물이 워싱턴 제일 한복판에 있습니다. 거기 유명한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켜내라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1950년 지도를 펴놓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맞히는 미국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트루만이 명령을 하니까 이 싸움은 한국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을 지키고 미국을 지키고 세계의 자유민들을 지키는 대명분이 뚜렷한 전쟁이다 라고 해서 파병하니까 그 엘리트들이 한국에 와서 목숨을 바친 것 아닙니까? 제가 1년 동안 연수를 했던 하버드에서는 하버드 출신 19명이 한국전에서 전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온 프린스턴 대학을 제가 2017년 가을에 가서 맨 먼저 본관 중앙홀에 갔더니 그 온 벽이 전사자 명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 전사자 수를 세어보았습니다. 29명이었어요. 프린스턴 하버드 출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죽지 않았으면 아마 출세해가지고 대통령 나올 사람도 있었고 상원의원 뭐 장군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죽어서 지켜낸 이 대한민국이 이 자유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오늘 침묵했다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겁니다. 김정은에게 굴종하는 것은 원수를 갚아야 될 텐데 원수를 굴종으로 갚고 있습니다. 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영국 저술가가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절 그 전
한참 대영 제국이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영웅숭배론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인간은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풍요를 만끽하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틈을 벌려가지고 극좌 운동권 출신들이 우리 국민들을 평화라는 말로, 민주라는 말로, 개혁이라는 말로, 민족이라는 말로 속여가지고 결국 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정권을 찾아올 것이냐? 고마워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고마워하는 마음.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고마워할 줄은 모릅니다. 일사후퇴 대한민국을 구한 사람이 누군지 아까는 제가 한국 분들은 빼고 이승만, 백선엽, 정일권 이런 분들 빼고 우선 미국 쪽에 있는 분들만 말씀드렸지만은 미국만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 영국군, 영국 영연방에서 한 2,000명 전사를 했습니다. 터키 한 700명 전사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300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그 작은 이디오피아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만 멀리서 온 이디오피아,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룩셈부르크도 파병했습니다. 벨기에도 파병을 했고요. 네덜란드도 파병했습니다. 고마움을 아는 국민이 되지 않으면은 이 자유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